그 대변을 보고 뒤처리할 때 젤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샤워가 제일 좋습니다.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 됐을 경우는 이제 비데를 물을 아주 약하게, 그것도 마땅치 않다. 부드러운 화장 티슈로 앞뒤로 집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도장통지 찍어서 찍히는 게 없을 때 써서는 안 될 거가 일반 화학섬유 물티슈입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항문외과 전문의 이미강 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항문 질환 이러면 다들 치질 딱 떠올리실 거예요. 그 치질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질로 병원 찾는 분들 많으시죠? 아, 많죠. 네. 저희가 치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똥구멍이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아, 전체를. 예. 네. 그걸 세분화하면 종류가 약 200여 가지.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갖고만 먹고 사는 병원들이 생기는 그렇구나. 거예요. 예. 이 똥꼬에 생기는 질환 전체 네. 중에서 가장 흔한 3총사가 있어요. 네. 그게 치액, 치열, 치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네. 치액은 혈관 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창자 안쪽, 직장 위쪽에서 내려오는 혈관이 가장 말단, 직장과 항문이 만나는 부분, 그 말단 거기에서 뭉친 거, 그거가 이제 내치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항문 근처에서 뭉쳐가지고 부어서 생긴 것을 위치액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동물들 암컷, 수컷, 네. 나사에서도 암나사, 순나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출된 것을 숫자라는 표현을 네. 수컷, 순나사, 그 다음에 속으로 숨겨지는 것을 암컷 또는 암나사 이렇게 부르는데, 치액도 겉에 피부 쪽에서 오는 것을 수치질, 그 위치액을 수치질, 그 다음에 안쪽에 생긴 것을 암치질 또는 내치액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똥으로 싸서 항문이 찢어졌던 치열. 치열도 급성은 약물 치료고 만성은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나면은 빨리 병원 가서 급성인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 수술하고 치료할 수가 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농양이 있는데, 이거는 항문 주변에 농양이 생겨서 수술을 발견 즉시 그거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술해야 되고, 이것들 중에 유일하게 암으로 갈 수 있는 만성 염증 질환, 이게 이제 치루죠. 우리가 뭐 치질 걸리면 그냥 온찜질 같은 걸 충실히 해줘라. 막 풍증요법 뭐 이런 거 하기도 하잖아요. 네. 효과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열이 내치액이기 때문에 항문관 속에 약 4cm, 5cm 안까지 열이 전달돼야 돼. 열이 전달되려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열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액체로 열을 전달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이 속에 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반신욕 같은 경우 내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네. 대중탕에 들어가서도 돌판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거는 아무리 따뜻한 데 앉아있어도 별 효과가 적다. 쭈그려 있어야 되겠네. 항문이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온수 자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변기에다 올려놓은 좌욕판. 요즘에 온라인 홈쇼핑에서도 요즘에 좌욕판 팔잖아요. 아니면 뭐 항문외과 같은데 집 가까운 데 좌욕판을 파는데, 거기에다가 샤워기로 그냥 온수를 받으면 돼요. 한 40도, 38, 9도 그 온수를 받아놓고 3분 정도 자욕을 하면은 이 열이 항문 속으로 쑥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잖아요. 온수 자욕으로 밖에 돌아다닌다. 그럼 치질이 더 부어요. 그 온수 자욕을 한 후에 30분 정도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으면은 항문이 위쪽이잖아요. 엎드려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아래쪽이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항문의 피가 쑥 빠져나가요. 이때 치질약을 먹어주면 더 좋죠. 이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케겔 운동이라는 거 하잖아요. 예.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 항문 관략근에는 내관략근과 요관략근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관략근은 80% 정도 일을 하고 요관략근은 20%밖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옆으로 단면을 보면은 내관략근은 원통으로 되어 있고 요관략근은 이게 니은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쪼이면은 끌어올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요관략근은 잠깐 똥을 참을 때 쓰고, 평상시에는 그 80% 불수익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내관략근이 잡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뭐 수익은 불수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어렵잖아요. 내가 식사하고 창자를 움직여라 또는 심장한테 뛰어라 시켜서 뛰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죠. 이 내관략근은 바로 그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불수익은. 이것이 약한 경우 또는 이 외관략근 약한 경우에 이제 항문 관략근 운동을 하게 되는데, 케겔 운동은 내가 마음대로 조였다 놨다 하기 때문에 이 외관략근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략근 운동은 똥을 참기 위해서 또는 방귀를 참기 위해서 또는
이 또알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 배변 보는 그 습관 훈련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은 일정한 곳에 가서 대변을 눕게 되잖아요. 그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참을 때 뇌관략근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뇌관략근은 케겔 운동에 도움을 안 준다. 전혀 도움을 안 준다. 그래서 이 뇌관략근 운동법을 이제 잘 익혀야 되겠죠. 항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운동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힘 주는 거. 뭐 예를 들면 웨이팅. 이거를 끙끙거리는 거. 또는 이제 그 피트니스 가면은 벨트. 배에다가 벨트 예, 막 채우고 막 100kg 막 150kg 막 할 때 막 치액이 빡 커지는 거죠. 장에 요 음식은 진짜 도움이 되니까 요건 드세요. 그 다음에 장에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니까 이건 드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장 운동에 무름변을 자주 보시는 분과 변을 단단해서 변비 쪽으로 가시는 분, 이 두 분을 나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무름변을 자주 보신다 하는 분들은 그 자극적인 거,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음식을 고추, 후추, 겨자, 카레, 코카, 커피 이런 자극적인 걸 피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이 단단해진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변비가 자주 온다. 이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 거. 섬유를 길게 해서 먹는 거. 이것들은 변들을 뭉칠 수 있는 코어 역할을 해줘요. 그 무의 청, 긴 이파리 또는 배추 길게 찢어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예.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찢어서 이렇게 먹는 경우 한두 개 정도 또아리 틀어서 먹는 건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매일 그런 식으로 먹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섬유를 잘라서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대개 한 3cm에서 5cm 사이로 잘라서 먹으면 변이 뭉칠 확률은 적죠. 그 다음에가 떡 종류. 네. 떡 종류는 그 자체가 뭉치니까 음식을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비교하면 시멘트가 모래를 이렇게 뭉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떡이나 감 종류. 그래서 음식 짓기가 모래면은 시멘트 콘크리에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떡 종류나 감 종류. 감은 뭐 껍질 벗기고 먹으면 괜찮아. 또는 씨앗 부위를 안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표현하신 분인데 저희 병원에 손가락으로 파내서 아주 힘들게 파낸 변비 환자분이 계셨는데 감을 먹고 오셨어요. 그래요? 이분이 감을 한 3개, 4개씩 한 3일 정도 먹고 똥이 뭉쳐갖고 왔는데 손가락으로 자르기도 힘들 정도로 똥이 단단하게 뭉쳤어요. 그런 거요? 감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홍시감을 드셨어요? 씨를 빼고 먹었어요? 꽃감을 먹었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한결같이 답이 다 씨앗 부위를 먹으면 변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먹거나 껍질이 그런다고 해서 껍질을 벗기고 다 그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홍시감, 꽃감, 뭐 단감, 감의 종류와 무관한 게 똥은 뭉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장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 드세요. 예. 이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유산균제는 일단은 캡슐형 유산균도 있고 또는 분말로 된 유산균이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 먹은 그 유산균이 위에서 산에 의해서 그 음식 찌기 이런 것들과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또는 산 알칼리 여기에서 이제 죽는 그 유산균을 살아서 장까지 작용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캡슐로 많이 만드는데 요즘에는 마이크로 캡슐이라고 해서 입자형으로 만든 유산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장까지 갈 때까지 살아서 간다는 거죠. 그 대신에 훨씬 효과가 빠르죠. 그래서 입자형 그런 뭐 생자 들어가는 그런 유산균 그런 거 들으면 좋은데 소장에 작용하는 유산균이 있고 대장에 작용하는 유산균 또는 우리 몸에 유익균과 해로운균인데 해로운균과 싸워서 해로운균이 과정식하는 걸 막는 그런 유산균이 있고 그리고 장의 자극을 음식 집기가 장벽에 자극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변 보면은 그 소변계가 노랗게 끼잖아 남자 소변계 그런 것처럼 장 점막에 쫙 달라붙어서 장의 음식으로 인해서 자극이 오는 것을 좀 줄여주는 그런 유산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그 당분이 2탄당, 3탄당, 뭐 4탄당 이렇게 그 쌀이나 밀가루가 쪼개져서 흡수되기 직전에 이것들을 뭉치게 하는 유산균이 있어요. 뭉치면은 당이 여처럼 굳을 거 아니에요.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똥으로 나가는 거죠. 와, 밥을 한 공기 먹었는데 한 숟갈 정도는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똥으로 나가. 비만에 최고일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유산균들이 합쳐져 있는 복합 유산균제를 먹으면 아주 좋죠. 근데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분해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유산균들은 되게 단일 제들이 많은데 전문 의약품은 되게 단일 성분들이 많고 이제 복합 성분들 유산균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유산균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비피도, 리피도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에
사람의 족보처럼 유산균도 족보가 있는데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 세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족보만 하면 되면 돼. 유산균이 되게 이름이 두 개 정도 붙거든요. 앞에 거. 이 앞에 것을 따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게 소장에 작용한다. 장운동을 빠르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정보가 있군요. 예. 그래서 그 유산균의 이름 두 가지 중에 앞쪽을 인터넷 포털에다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이거가 소장에 작용하는지, 대장에 작용하는지, 장운동을 빠르게 하는지, 느리게 하는지, 아니면 포도당의 흡수를 방해를 하는지, 이런 또는 장의 자극을 좀 줄여주는지 그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유산균을 드시면 방금 질문하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익한 유산균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일 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이제 휴지로 처리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신문지로 처리했고. 근데 요즘 비데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비데 쓰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그 대변을 보고 뒤처리할 때 젤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샤워가 제일 좋습니다. 아, 샤워. 네.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물에 얻어 씻는 거. 샤워가 제일 좋아서 배변 습관을 저는 이제 항상 샤워하기 직전에 배변을 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기 전에 배변을 보고 밖에서는 식사 때 밥을 먹으면 그 사이에 배고픔이 없듯이 이제 샤워할 때 대변을 봐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이감이 안 오는 거죠. 직장을 비웠으니까. 그 샤워로 씻어내는 게 제일 좋고 그럴 수가 없는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 됐을 경우는 이제 비데를 물을 아주 약하게. 강하게 써서 직장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직장에 인공 똥물을 만들잖아요. 아까 치질의 종 중에 치루농약 이 그런 것들이 염증이 생겨서 안 좋기 때문에 약하게. 그 다음에 이제 비데 물티슈로 찍어내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고 그것도 마땅치 않다. 비데도 없고 비데 물티슈도 없다. 그럴 경우는 부드러운 화장 그 티슈로 앞뒤로 집어내는 거예요. 절대 비벼 닦는 게 아니고 이게 앞뒤로 집어내고 마지막에는 도장 등지 찍어서 찍히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앞뒤로 집어내고 또 찍어서 찍히는 게 없을 때 화장지로 찍을 때는 찍고 좀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 뒤에 후방 화장지가 물을 흡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 맨 표면에 있는 화장지가 수분이 좀 적은 상태가 돼서 뻥 뚫리면 안 되고 떨어져 나오죠. 그렇게 해서 찍어내서 묻는 게 없으면 그때는 이제 일어서면 되죠. 꼭 써서는 안 될 거가 일반 화학섬유 물티슈입니다. 근데 그거 저 야외 활동할 때요. 네. 그게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온이 있고 레이온이 있잖아요. 그 나이론은 화학섬유고 레이온은 스타치예요. 그러니까는 포도당처럼 긴 섬유예요. 그걸로 꽈서 만든 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레이온은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 가서 녹고 우리 몸에서도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적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온 그 화학섬유 이거는 이제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균이 번식하지 않기 위해서 방부제가 들어있는 것도 쓰면 안 돼요. 그것도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레이온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데 물티슈라고 돼 있어요. 비데물 물티슈, 비데 물티슈라고 써 있는데 간혹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비데 물티슈가 물에 녹는다라고 착각해서 그걸 쓰고 변기에다 좌변기에다 버리는 분이 있어요. 막힐 수가 있다. 그거 써 있어요. 변기 옆에 막힌다고. 버리지 말라고. 비데 물티슈를 하더라도 그 변기에 넣으면 이게 하수 종말 처리장 가서 며칠 후에 녹는 거지 지금 당장에 휴지처럼 녹아서 변기를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데 물티슈 선상 쓰면 잘못하면 막힐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거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아픈 배인지 하여간 그냥 배가 아픈 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할머니가 이렇게 배 쓰다듬어 주시면 괜찮았거든요. 저도 이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 많이 해줬고 또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시골의 아랫목이 만병통치였어. 배 아픈 데는 무조건 가서 엎드리고 있으면 낫는 거야. 창자를 복강의 후복벽에 잡아주는 것을 장간막이라고 그래요. 그 창이 출렁출렁 되는데 힘줄로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거기에 동맥, 정맥, 임프관, 신경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우면은 이 혈관들이 수축을 하잖아요. 이 창자에도 근육이 있는데 근육과는 혈관 수축을 해요. 그러면 먹은 것들이 흡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장대에 고농도의 영양분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삼투압에서 물이 쭉 가잖아요. 그럼 장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똥 마렵고 설사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 손이 아기 복부를 거의 가리잖아요. 그래서 엄마 손이 약 쏘는 거에 문지를 때 따뜻한 손이 차가운 배를 덮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장이 이제 그 관략근이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혈관들이 이완이 되면서 흡수가 쫙 되기 때문에 내용물이 확 줄죠. 근데 똥마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창자가 빵빵하니까 놀래가지고 진경된 상태가 이완이 릴렉스가 되니까 진경 효과도 있어서 통증도 사라지고 똥마름도 없어지고 뱃속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 따뜻한 데 이제 되고 좋고 마사지에 의해서 그 마사지 자극이 장에 전달되기에는 너무 거치할 게 많아요. 어쨌든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건 그게 최고죠. 도움이 된다. 예. 아니면 따뜻한 꿀차 같은 거, 그런 거 먹는 거. 그 당분이 있는 따뜻한 음료를 마셔주는 것도 효과적이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하면서 배변 습관에서 요거는 꼭 지켜라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333 법칙 이제 책에 제가 쓴 책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333 법칙에서 제일 첫 번째가 3분 안에 똥 싸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앞에 조그만 탁자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면서 자기가 봤던 책이나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본달지 또 요즘에 좌변기가 독서실이 돼서 맞아요. 신문 가지고 가서 신문을 다 보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예. 핸드폰을 켜서 SNS를 다 열어보거나 또는 그 특정 메시지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뭐 색깔 나오는 거. 거기에서 다 답장 다뤄주고 다 하고 일어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항문에 백발배충병을 이렇게 수술할 수가 있어서 변 보는 시간을 3분 내로 줄일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힘을 주거나 그런 것도 또 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변을 보고 나서 이제 비데를 쓸 때 비데를 잘못 사용한 경우. 비데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너무 물을 과도하게 세게 쏘아서 관략근에 영향을 줘서 힘이 빠진달지 또 항문을 뚫고 들어가서 직장에 인공 똥물을 만들어서 주변에 염증, 농양을 만든달지 또는 똥물이 튀겨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진경, 공파연균을 항문 옆쪽에 특히 여성분들은 질소계로 똥물을 집어넣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데를 잘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똥을 참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애들 같은 거 똥을 많이 참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애가 있어요. 7살 먹어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갔다 오는데 똥덩어리가 뭐 고구마, 큰 왕고구마 정도 해서 돌덩어리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에 꽉 차 있으면은 렉토 애니알 이니비터리 리플렉스 직장 항문 그런 조건 반사죠 일종의 그거에 의해서 직장이 꽉 차면 항문이 나도문이 열려요. 나도문이 열리기 때문에 항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려 있어. 항문은 열렸는데 속에 단단한 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열려 있으니까 이 사이로 이런 사이로 똥물이 흘러나와. 그래서 팬티가 똥물로 젖어 있는데 똥을 절인다고 해요. 똥을 절인다고 하면 누구나가 관략근 약해서 똥이 질질 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똥은 꽉 차 있어. 그래서 손으로 넣어서 파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애가 똥을 많이 참아서 직장에 있는 똥이 직장 벽에서 수분을 다 빨아가기 때문에 똥이 단단해지고 또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합쳐졌다가 커지고 또 단단해지고 또 커지고 단단해져서 돌점음 된다. 그래서 변비를 없애거나 특히 다이어트 하는 여성분들은 변형감이 왔던 첫 신호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직장을 비워야 된다. 얼마 이내로? 3분 이내로. 네.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총 망라된 책이 바로 이겁니까? 예.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23년간 지금 하는 뭐 다른 데서도 병원을 했습니다만 현 위치에서 23년간 병원을 해오고 있는데 23년간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이 수없이 질문을 해왔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기를 꺼려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간호사한테 물어보거나 간호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간접적으로 답변이 들어가는 거죠. 또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광고를 주거나 그 지금은 수천 개의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그걸 다 답변을 정리해서 제가 이제 FAQ해서 그 올려놨죠 홈페이지에. 답은 안 달지만 검색해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으고 일상적으로 환자의 눈높이에서 누구한테도 물을 수 없는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장출렁형 운동법, 333 법칙 또 여러 가지 이 항문 대장에 관한 것들을 총 정리해서 이게 이제 그 요리를 배우는 신혼부부가 책꽂이에 요리책이 하나가 있듯이 우리 일상생활하는 항문의 배변 습관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지켜야 되는데
학문에 관한 교과서처럼 상식을 모아놓은 책이죠. 우리 몸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죠. 이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건강한 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 셀코TV 탐나는 일상에 이미강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